네, 최근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는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참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려온 뉴스이기도 한데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서서 이제 최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시장 내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하나하나씩 이제 뚜껑을 벗길 때마다 사실상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반감되어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더라라는 평가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목표, 비전 상당히 원대합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상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은 그 디테일한 부분이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연 또는 밀리게 되면서 시장 내 모멘텀 실질적으로 살아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5년 동안 270만 호, 수도권에 약 160만 호, 지방에 110만 호 정도를 건설을 하겠다. 향후 5년이 되겠습니다. 당장이 아니고요. 향후 5년. 그렇다면 시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 디테일한 부분이었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순차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어떤 그 발표에 그치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있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9월 중에 어떤 세부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일단 한 달 정도 미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 전에 시장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 시장 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 방안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떠한 모멘텀보다는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 방면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투자 전략을 수립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오히려 모멘텀을 기대한다.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건설주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국내 내수 부분보다는 해외발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른 결과물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해외발 수주 모멘텀 두 가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죠.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오시티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옴시티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으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원유 중심의 국가, 원유 중심의 어떤 그 부가가치 창출해서 첨단 제조업으로 그들의 부가가치 방향성을 옮겨 타기 위해서 네옴시티 건설을 650조 원 우리 돈으로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전 수주 기대감, 이집트도 그렇고요, 폴란드, 체코, 사우디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일 머니 웨이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국제 유가는 90달러 내외선을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그 고유가 행진, 고유가 행진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거 40달러 이하,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중동 산유 국가들의 어떠한 그 재정 상황, 국가 재정 상황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해져 있다. 그 돈을 가지고 오일머니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유국의 국가 재정이 이제 변해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건설 시장의 규모 역시 연평균 2025년까지 약 한 5% 내외의 성장 전망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국내 건설 산업은 오히려 방향성 천천히 진일보하는 그러한 방향성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해외발 수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가자. 이에 대한 주요 배경은 고유가 환경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오일머니 웨이브가 건설 업종의 모멘텀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들이 발주하고 있는 예상, 발주 분야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건설 업종. 그리고 노후 정유시설을 교체한다라는 차원의 교체 수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 화석 연료를 다른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해 나간다는 친환경 에너지 관점에서의 접근 여전히 유해 보인다라는 점.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해외발 수주 모멘텀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내 건설 업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가가 실질적으로 WTI는 이번 해 들어서 120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90달러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님 말씀처럼 오일머니 웨이브로 인해서 이러한 수혜를 또 우리 시장에 있는 건설주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정책적으로 엮여 있기도 하고 최근 주가가 좀 내려왔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늘 밤에 이제 또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점을 어느 정도 좀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공교롭게도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던 그 견인 업종이 리테일, 소매 판매 업종이었습니다. 월마트가 그랬고요. 홈디포가 그랬고 예상 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리테일 중심의 시장 주도 전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어젯밤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했었던 업종이 리테일 업종. 오늘 저녁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7월 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전망치는 전월 대비 0.1% 상승이고요. 지난달 역시 전월 대비 0.1%의 상승에 만들어지는 상승세가 지속되어지는 강력한 소비가 그래도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마침 지난밤 미국에서의 월마트나 홈디포의 어떤 그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기에 오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매 판매 지표가 우리 최윤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깔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 선순환 고리를 좀 생각을 해보죠. 지지난주에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물가가 발표됐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고용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업률이 전 분기 3.6%에서 이번 분기 3.5%로 떨어졌고요. 여기에 평균 임금 상승 역시 전월 대비, 전 분기 대비해서 약 10%가량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소비자 물가 지표 역시 전월 9.1%에서 지난달 8.5%로 상당 부분 줄어드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번 주 소매 판매만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면 시장의 안도 랠리는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고용이 강력하고 물가가 정점을 통과했고 소비가 탄탄하다라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가능성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장 투자 심리는 안도 랠리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죠. 안도 랠리. 일단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IT, 내구 소비재, 경기 민감재 아울러서
금융업종까지 긍정적인 어떤 그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난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임금을 꽤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잡아야 되는 페드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에는 항상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스트 푸시, 소위 말하는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이 아닌 방금 최윤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임금이 상승이 되면서 임금 발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물론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 부분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임금 발 인플레이션 여전히 2단계로 우리 시장 내지는 우리의 투자 심리를 공격할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아울러서 9월 달 일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우리가 이런 임금 발 인플레이션이 혹여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면 9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일시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 경기 연착륙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연착륙.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인플레가 안정이 되고 금리 인상 강도가 좀 둔화되어지는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연착륙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부분과 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중에 마침 오늘 저녁 이제 소매 판매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 불어오느냐 아니면 소매 판매가 전망치 또는 전월치 대비해서 조금 미약해지게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화되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 외국인 수급 개선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야 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 어제도 1,310원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여전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금 일시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시장 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발 2차 인플레이션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여전히 결국은 좀 안정적인 성장주를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엔데믹 관련주가 조금은 아직 정상 궤도에 분명히 오르진 않았습니다. 당장은 모멘텀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정상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업종주들이 바로 그 엔데믹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긍정적인 투자 심리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한 어떤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